안녕하세요 여러분. BMW 코리아가 BMW의 고성능 디비전 M의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며 이 국내 미디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들을 BMW 드라이빙 센터로 초청을 해서 아주 다채로운 이 주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짐카나 스트라이크 주행 그리고 레인 체인지와 드리프트까지 다채로운 경험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한 프로그램은요, BMW의 320i M 스포츠 패키지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던 짐카나 세션이었습니다. 일종의 트랙 주행 전에 약간 몸풀기라고 생각이 되긴 했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짐카나는 주어진 장애물 코스를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는 그런 기록 경쟁인데요. 그러한 이 행위를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이죠. 32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만 일상부터 시작해서 스포티한 주행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이은 조향 상황에서의 능숙한 대응 능력이라던가 생각보다 노면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서스펜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성능이라든가 주행 퍼포먼스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아주 하드코어한 아주 적극적으로 몰아붙일 때는 살짝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M 스포츠 패키지의 그런 일상적 주행과 스포티한 주행의 공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타기에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행했던 거는 바로 BMW의 고성능 모델이자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BMW M4 컴피티션 쿠페 엑스드라이브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후륜구동 타입의 M4 컴피티션을 시승해보긴 했었습니다만 엑스드라이브는 사실 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확실히 이 엔진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력도 출력이지만 들려오는 사운드라던가 이런 연출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물론 저희가 M모드를 활성화시키면서 더욱더 강렬한 사운드라던가 움직임을 느낄 수 있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과거의 M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더욱더 우악스럽고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매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워낙 우수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BMW 드라이빙 센터의 트랙을 달리기엔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게다가 8단 변속기도 그렇고 엑스드라이브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민첩한 움직임을 연출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시승했었던 그런 과거의 M4 쿠페, 후륜구동의 M4 쿠페에 비한다면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조향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이라던가 출력 전개에 의해서 좀 미끌미끌하는, 좀 움찔움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엑스드라이브, 그러니까 M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엑스드라이브가 굉장히 능숙한 조율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마치 레일위를 달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아주 움직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각종 요소들도 운전을 하기 굉장히 쾌적한 셋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옵션 사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카본의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허벅지와 허벅지 중앙 부분에 좀 돌출부가 있어가지고 조금 갑갑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감각을 살려주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이게 자동차가 약간의 허점이라던가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략해 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케어해 가면서 운전을 스텝업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또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M4 컴피티션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서 능숙하고 쾌적한 부분이에요. 고속으로 코너를 돌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연이은 주행을 하더라도 토스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약간 좀 오버한다 싶으면 굉장히 능숙한 제어와 함께 엑스드라이브의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조금은 재미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이 듣고 울려 퍼지는 진동 이런 감각적인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역시 매력있는 그런 퍼포먼스 드라이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주행을 했던 차량은 바로 앞서서 경험했던 M4 컴피티션 쿠페 엑스드라이브의 좀 대칭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3 컴피티션 세단 후륜구동 버전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이라던가 파워트레인이라던가 이런 부분 동일한데 구동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M3와 M4의 차이가 좀 차별화가 되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과거의 이 3 시리즈와 4 시리즈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형태나 구성에서는 좀 다른 모습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차체라던가 파워트레인 주행 질감
3 시리즈, 4 시리즈, M3, M4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르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M3가 M4보다 좀 더 유순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여성스럽다는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좀 상냥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엔진이라던가 배기 사운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터프하고 강렬하긴 한데 약간 좀 더 유격이 있고 약간 좀 더 여유가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M4 컴페티션 계열들은 확실히 더 타이트하고 더 민첩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더 노골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타기에는 M3 컴페티션이 좀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또 구동 방식의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M4 컴페티션 쿠페 엑스드라이브를 살 때는 약간 오버를 한다거나 약간 실수를 했을 때 정말 능숙하게 제어를 하면서 AWD, 엑스드라이브가 능숙하게 출력 제어를 하면서 정말 아주 매끄럽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후륜구동 차인 M3 컴페티션을 타다 보니까는 살짝 오버했을 때 미끌미끌 움찔움찔하는 게 좀 있어요. 실제로 같은 코너를 파고들 때에도 이 엑스드라이브 버전이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있다면 살짝 M3 컴페티션 세단 같은 경우 살짝 부하게 좀 약간 밀려나갔다가 싹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이 M4 컴페티션 그 엑스드라이브가 좀 더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 날것의 느낌? 좀 차를 컨트롤한다라는 느낌? 그쪽은 이 M3 컴페티션 세단 쪽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빠른 이제 M4 컴페티션 쿠페 엑스드라이브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후륜구동만의 그 날것의 느낌을 느끼기에는 M3 컴페티션 쿠페 후륜구동 버전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 앞서서 인솔해 주셨던 인스트럭터 분이 굉장히 이 코칭이라던가 이 드라이빙 센터에서 교육을 위한 라인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아주셔가지고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쾌적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랙 주행을 마친 다음에는 이 자동차에 대한 지배 능력 혹은 컨트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더블 레인 체인지를 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더블 레인 체인지 같은 경우는요, 직선으로 쭉 가속을 해서 속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앞에 장애물을 보고 스티어링을 민첩하게 팍 돌려서 차선을 회피한 다음에 그리고 차를 안정시키고 복구시키는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걸 피하는 연습, 그리고 그 장애물을 피한 다음에 차체를 안정시키고 제동을 하는 걸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사용한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짐카나와 같이 320i M 스포츠 패키지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민첩한 움직임을 연출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차량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속할 수 있을 만큼 가속을 했고요. 그리고 조향에 따라 반응되는 차체의 움직임, 사실 과거의 3 시리즈에 비해서 점점 체격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첩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있었죠. 속도에 따라서 확실히 차의 움직임의 반경 혹은 조향에 따른 그 관성,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 이런 레인 체인지라던가 이머전시 브레이킹 이런 것들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빙 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이 레인 체인지라던가 이머전시 브레이킹, 이머전시 타겟 브레이킹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만에 하나 경험하게 될 약간 위험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량을 컨트롤하고 침착하게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쌓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프로그램은 이 M2 CS로 진행된 드리프트 세션이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진행이 되면 아스팔트로 인해서 타이어가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물을 뿌려놓고 점화찰 이路面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죠. 사실 이 M2 CS 같은 경우는 작은 차체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차가 움찔움찔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오버스티어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버스티어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이런 미끄러지는 상황을 꾸준히 이어가는 드리프트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게다가 사실 M2 CS를 평소에 많이 타보지도 않았고 또 M2 CS 자체가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그 범위라도 작동 범위라고 할까요? 굉장히 짧아서 원하는 만큼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조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좀 이미 날이 좀 어둑어둑해진 상태이고 노면에 이렇게 러버컨도 좀 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완벽한 드리프트 동작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차가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차체를 좀 더 안정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M 드리프트라던가 이런 드리프트 같은 그 프로그램이 BMW 드라이빙 스쿨에 마련되어 있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BMW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누려볼 수가 있었고, 또 M 역시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당분간 이제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M 브랜드의 50주년을 알리는 그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어서 꾸준히 전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센터 방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살려서 꼭 방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BMW M과 함께한 드라이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월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